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동영상을 시작을 안 해서 다시 시작. 자, 유압도 공압과 다를 게 없다고 방금 얘기했습니다. 그죠? 자, 뭐부터 하라 그랬으니까 오류회로도 수정을 제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야. 그죠? 그러면 그때 뭘 봐야 된다? 자, 기본적으로 유압회로도와 변이나경도를 보고 걔들은 틀린 게 없으니까 걔들을 맞춰서 전기회로도를 수정해야 된다는 게 정해진 방법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더 얘기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선 더 얘기할 게 없죠? 근데 뭐예요? 여기서부터 일단 다른 거 나옵니다. 뭐냐면 자, 여기 보시면 이거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 박스가 뭐다? 모터, 이거 모터입니다. 펌프 모터입니다. M으로 적혀 있고요. 여기 모터가 여기 있고 여기에 뭐다? 펌프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성출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들어와서 어디? 여기 압력계에 걸려 있는 거예요. 즉 여기 옆에 보세요. 자, 뭐 동영상에 안 들어가 있지만 옆에 보시면 압력계가 이미 걸려 있어요. 그럼 어디까지 안 꽂는 거예요? 펌프부터 여기 압력계까지 꽂는 거다 안 꽂는 거다? 안 꽂는 거다라는 거야. 됐어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잖아 여기. 자, 얘 이름이 바로 뭐다? 압력 릴리프 밸브입니다. 얘가 바로 릴리프 밸브예요. 됐죠? 얘가 압력 릴리프 밸브입니다. 여기 달려있는 이 친구를 가져야 되고요. 자, 여기서부터 하나 말씀드릴게요. 화살표의 시작점은 P고요. 화살표가 마이너스 끝 깎아서 방향을 지시하는 부분 끝이 있죠, 그죠? 그 끝이 T입니다. PT로 되어 있는 거예요. 반대로 꽂으시면 압력 조절이 안 됩니다. 왜? 흐르지 않아요. 아예 그쪽으로는 흐르지 않아요. 릴리프 밸브의 특성은 그런 겁니다. PT를 반대로 꽂으시면 압력이 흐르지 않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P에서 시작해서 T로 흘러가게 하면서 압력 조정을 해주는 친구가 릴리프 밸브입니다. 자, 얘의 압력은 기본 압력은 적혀있지 않죠? 적혀있지 않죠? 어디 있다 그랬어요? 아까 제가 공합 끝날 때 알려드렸던 그 첫 번째 페이지에 다 적혀있어요. 모든 문제의 기본 압력은 몇 바? 40바. 다음에 메가파스칼로 하면 4메가파스칼 이렇게 적혀있어요. 40바는 안 적혀있어요. 근데 내가 왜 자꾸 40바로 얘기하느냐? 여기 달려있는 압력계가 메가파스칼 단위보다 4라는 글자를 쓰는 것보다 40바를 쓰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하시라는 거죠. 그죠? 0.1메가파스칼은 1바입니다. 네, 그러니까 40바는 4메가파스칼이 되는 거죠. 됐어요? 자, 정리됐죠? 다음 올라가세요. 자, 다음에는 여기 방향제 밸브가 아까처럼 1, 2 그러면 뭐야? 양소리죠. 양소리죠. 그죠? 그런데 안에 모양이 달라요. 안에 모양이 완전히 달라요. 그죠? 자, 요렇게 생겨보는 애가 뭐냐면 보통의 기본적인 유압 밸브, 방향제 밸브는 이렇게 11자와 X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얘가 기준점이에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여기다가 여기 왼쪽이 P, 아래쪽 왼쪽이 P, 그 다음에 내려온 쪽이 T, 그 다음에 위쪽이 A, 그 다음 B의 순으로 글자를 씁니다. 그러면 P, T, A, B죠. 그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친구 보세요. 가운데 선을 물고 있는 선을 보세요. 다 선을 끊어놓은 것 같죠? 그죠? 자, 요런 특징이 있는 밸브를 뭐라 한다? 네, 포트가 뭐예요? 자, 선을, 이 방을 뚫고 들어가는 선이 4개죠? 네. 그러면 포트가 4개 달려있다는 거예요. 포트에 뭐야? 방이 몇 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가운데 방 포함 양쪽으로 달려있죠, 그죠? 그러니까 뭐야? 3개의 방법으로 쓸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포트 3웨이입니다. 방법이 3개다. 됐죠? 그 다음에 뭐야? 양측에 귀가 달려있죠, 그죠? 네, 솔이 달려있죠, 그죠? 그러니까 양측 솔레노이드 부치 방향제 밸브가 원래 풀 명칭이에요. 근데 우리가 부를 땐 이렇게 길게 부르고 있을 시간이 없잖아. 그러니까 뭐라 한다? 포3의 양솔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특징적으로 이 가운데 있는 이쪽에 있는 이게 좀 특징이 있죠, 그죠? 뭐야? 모든 포트를 막아버렸죠, 그죠? 예, 올 블락 타입이라. 원래 이름은 올 포트 블락 타입이죠. 됐죠? 모든 포트를 뭐야? 첫 번째 기준은 막아놓은 거예요. 다 압이 안 올라가도록 막아놓은 겁니다, 얘는. 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압을 아무리 줘도 이 안에 들어간 압력은 뭐가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인다는 거죠. 모든 포트가 다 막혀 있으니까 저 중간에서는. 됐어요? 자, 이걸 왜 열심히 설명하고 있냐? 시간도 없다며 1시간 만에 끝낼 거라며. 근데 왜 설명하고 있느냐? 이거 잘못 쓰시면 실격입니다.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 들어있냐면요. 우리 시험장에 오시면 자, 솔레노이드 밸브가 들어있는 통은 제일 바닥에 있습니다. 제일 아래에 있어요. 통 깊이가 달라요. 통이 좀 깊어요. 그 통을 열어보시면 어디에 있다? 왼편에 있습니다. 즉 통을 양쪽으로 나오는 애들은 어디 있다? 왼쪽 서랍을 여시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발 앉으세요. 이와 같은 포 3가 지금 4개나 들어있어요. 같은 포 3가 4개나 들어있다고. 왜? 포 3의 올블락 타입은 2개, 딱 2개가 들어있어요. 왜냐면 2개 다 올블락 타입을 쓰는 문제가 있어서.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있느냐? 자, 이거 문제 보면 ABT 접속형을 사용하여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제는. 그죠? 그걸로 교체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게 있어야죠. 그거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포 3입니다. 그 다음에 설거지 상합기사 문제는 PT 접속형을 사용하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PT가 접속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럼 그거 쓰면 돼야 안 돼요? 네. 실격입니다. 죄송하지만 안녕히 가십시오. 가 돼버립니다. 됐죠? 상합기사도 그러니까 문제 제대로 보고 제대로 골랐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 6개 거를 다 꺼내가지고 다 확인하고 다 집어넣나요? 그럴 시간이 어딨어. 앉으세요. 보이잖아. 눈은 그 정도는 보이잖아. 가운데 그려져 있어요. 이 모양이. 그걸 보고 꺼내세요. 제발. 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 3주째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제발 좀 앉아서 꺼내세요. 다 꺼내놓고 난 다음에 아니네? 아니네? 언제 꺼낼 거야? 맞잖아요. 확률상으로 그러니까 4분의 1이잖아. 그래도 포스 양소리가 뭐 6분의 1이잖아. 그지? 6분의 2, 3분의 1이네요. 2개나 들어있으니까. 3개 꺼내서 걔가 나오면 다행이지. 그러면. 그럼 그 시간을 왜 쓰냐고. 잠깐 앉아도 무릎만 잠깐 아파가지고 잠깐 앉았다 꺼내면 끝인데. 하나만 꺼내면 끝인데. 그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제발 그러니까 시간 줄이는 걸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아, 왜 없어? 짜증내지 마시고. 아시겠죠? 네. 자, 다음. 여기 있는 거는 그러니까 읽는 방법을 그대로 적용해보면 선이 뚫고 들어가는 선이 4개 있죠. 그죠? 얘도 포죠. 그죠? 방법이 2개만 가운데 블록이 없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포 2에 네, 여기는 귀가 하나 달려있죠. 그죠? 그러니까 편솔이 되는 거예요. 포 2 편솔이 되는 거예요. 편솔은 오른쪽 편에 넣어놨습니다. 오른편에 넣어놨습니다. 우리 과는 이거 정리 제대로 안 하면 제가 실습 채점을 안 해줘요. 아예 채점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그 위치에 있겠죠. 그죠? 우리 애들이 나한테 점수 까여가면서 했으니까.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오른쪽을 찾으시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안쪽에 있습니다. 포2는 제일 안쪽에 있습니다. 꺼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까운 데가 2, 그 다음에 중간에 3, 2, 그 다음에 안쪽에 포2. 뭐가 다르죠? 포트 박혀있는 게 다르겠죠. 그죠?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나오면 앉아서 확인하세요. 왜냐? 왜 그러면 이걸 앉아서 해야 되냐? 특히나 투투는 NO와 NC 타입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2개를 넣는 거예요. 같은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포트가 열려있는 타입이 있고 처음에 포트가 저기처럼 올 블락처럼 막혀있는 타입이 있는 거예요. 됐죠? 네, 그런 식으로 있으니까 골라 쓰시라는 거예요. 자, 구분이 되셨죠? 그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 질문 없죠? 그죠? 넘어가도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센서 LS1부터 4까지 다 달려있는 거 보이시죠? 그죠? 얘도 방향성을 고려해서 잘 다루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자, 변인하게 선도가 한 장 안에 있지 않고 다음 장에 있습니다. 보시면 어떻게 된다? 자, A 실린더 전진. 얘는 누가 만들어요? PB1밖에 그 일을 할 애가 없어요. 아시겠죠? 이 1번 시나리오는 지금 모든 문제가 어떻게 된다? 일단 PB1을 눌러야 동작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PB1 동작하면 뭐 된다? Y1이 동작해서 A 실린더 전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꺼져도 돼요. 왜? 아까도 얘기했죠? 안에 들어간 유압이 절대 못 나오는 방법보다 그냥 가운데 블락이 딱 들어와 버리면 안에 들어간 것도 안 나오고 밀어 넣으려고 하는 것도 안 들어간다고. 빠져나오는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쭉 내보내기만 하면 이 Y1은 꺼져도 됩니다. 근데 켜져 있어도 별 상관없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켜져 있으면 계속 더 밀어 넣고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못 들어가면 못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가만히 있겠지. 원래 아무튼 그렇잖아요. 노타가 안 되면 더 약한 곳을 찾아서 다른 데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켜놔도 되고 꺼도 된다는 거지. 됐죠? Y1은 그렇게 했습니다. 자, 누구 만났어요? LS2를 만났어요. 이제는. LS2를 만났어요. 다음에 누구 한다? 여기서 B가 전진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같은 시나리오인데 아까 전과 그러니까 공합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만난 애가 다르다 이거야.
됐어요? 그럼 뭐야? 여기는 이거 전진시켜야 되는데 그럼 뭐야? Y3를 동작시켜야지 전진을 합니다 이제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상황에서 LS4를 만났어요. 그죠? LS4를 만났으니까 그 상황에서 뭐만 해준다? Y3 꺼 이제. 다 했잖아. 일 다 했잖아. 그럼 꺼. 내렸어요. 그죠? 그럼 누굴 만나요? LS3를 만나죠. 이 상황에서. 그죠? 그러면 걔가 뭐 한다? 자,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Y1이 켜져 있으면 꺼. 근데 이미 꺼져 있으면 Y2를 켜. 이게 되는 거죠. 됐죠? 그렇게 해야 후진이 되니까. 자, 마지막으로는 어떤 상황? LS1을 만났죠. 그게 초기 상태를 나타내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런 식으로 전기회로도가 분석이 되는지 위를 보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이거? 보이시나요? 아까 전과 같은 문제로 보일 겁니다. 자, 이거는 제가 안 읽고 차례대로 읽지 않고 먼저 회로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뒤에 있는 건 비적으로 여기 걸려요. 이렇게 걸려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어떻게 되냐면 제일 앞에 놈이 맨 뒤에 가서 비적으로 걸렸었어요. 그죠? 이 위치에 걸렸었어요. 근데 얘도 비접은 비접이네? 그냥 일단 내비둬 볼게요. 다음에 어떻게 하냐? 자, 각자 이거가 여기에 A적으로 하나씩 걸려요. 이렇게. 뭐냐면 얘가 안 켜지면 여기 전기 받지 말라는 거야. 얘가 안 켜지면 얘도 전기 받지 말라는 거야. 얘가 안 켜지면 얘도 전기 받지 말라.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뭐였다? 순차적으로 돌 수 있도록 락을 걸어 놓은 거예요. 미리. 됐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고칠 게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왜? 아까 그랬잖아. 제가 뭐랬어요? Y1이 켜졌다가 그냥 꺼져도 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올블락 타입의 특성상 그냥 켜졌다가 앞으로 쭉 다 내밀고 그냥 거기서 딱 꺼져서 원래대로 딱 돌아와도 올블락이라서 뒤로 나오지 않는다고. 더 전진도 하지 않는다고. 됐죠? 가능하다고 이거.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켜주고 난 다음에 이걸 켜주고 난 다음에 바로 끄라는 거야 이걸. 그죠? 그러면 Y2 켜지면 뭐 돼요? 비전진 하죠. Y3니까. 다음에 가서 LS4 만나면 뭐 돼요? K3 켜주면서 뭐 했다? K3가 Y2를 키면 될까 안 될까? Y2를 키면 후진하잖아요. 그럼 안 되지. 지워야지. 키면 안 되지. 뭐부터 해야 돼요? 후진부터 해야지. B의 전진, 그 다음 B 후진이잖아요. 지금 시나리오상. 그럼 뭐 해야 돼요? 동작 라인을 바꿔야지. 그지 않아요? Y3가 켜지면 이게 더 이상 켜져 있지 않게 라고 하면 되죠. 그죠? 그냥 이거는 뭐야? 그냥 되죠. 끊어 먹으니까. Y3 켜지면 그냥 끊어 먹으니까. 이게 문제인 거야. 이게 후진이 안 돼야 돼. 후진되면 안 돼. 맞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봐봐요. 그 다음에 보면 여기에서 그 다음에 뭐야? 후진돼서 이제야 얘를 만났잖아. 그죠? 그 다음에 보면 여기에 전기를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얘 때문에. 얘가 지금 A점이란 말이야. 전진했단 말이야. 그럼 떨어진 거 아니야? 전기 들어올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얘 뭐 해야 돼요? 얘를 그러니까 뭘로 바꿔? 그러니까 다른 거 안 바꾸고 얘만 바꾼다 그러면 B점으로 바꿔버리면 되지. 전기 흐르잖아요. 그러면. 됐어요? 얘를 실제 B점으로 NC 타입으로 바꾸는 거야. 이거 화살표까지 지워버리고 이거 화살표 지워버리고 그냥 NC라고 쓰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는 이런 거 보지 말고 꽂지 말고 LS는 N온지 NC인지 여러분이 밑에 글자로 적어 놓으라고. 그래야 안 틀려요. 괜히 여기 이렇게 해놓고는 얘 바꾸면 돼 라고 해놓고는 여기다 그냥 여기 반대로 이렇게 A접 이렇게 그려놓잖아요. 그죠? 그러면 뭔가 NC 같으니까 그럼 나중에 가서 그것 때문에 실수한다고. A접이네? 그러면 또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럴 수 있으면 LS는 수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밑에다가 NC라고 쓰시라고. 됐죠? 그 다음에 얘가 드디어 후진 완료돼서 전기에 켜지면 그때 뭐 해야 돼? H는 다 이제 나와야 되죠. 뒤로. 그죠? 그러니까 얘에 대한 K4가 여기 걸려야 되는 거지. 됐어요? 그럼 수정사항 뭐밖에 없다? 기본 회로도. 이거는 진짜 기본 회로도예요. 초기본 회로도. 진짜 초기본 회로도. 그런데 여기가 원래 K1이었으면 내가 할 말이 없겠지. 그지 않아요? K1이었으면 할 말이 없어. 어차피 꺼져 있는 K1 그냥 쓰는 거니까. 그지? 전기 다시 PB1 누르면 다시 꺼질 테니까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 LS를 갖다 박아놨으니까 그러면 뭐해라? 얘를 B접으로 써라 라는 말이 되는 거고, 됐죠? 그 다음에 동작 라인을 보니 3가 이때 켜지면 뭐가 된다? 그러니까 Y3가 꺼져서 B를 후진시키는 동안에 얘도 같이 뒤로 나와버린단 말이야. A도 같이 따라 나와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틀렸네. 이거 아니네. K4를 여기다 써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지. K4에 A접을 저기다 써야 되는 거야. 제가 수정한다면 여기다 그냥 뭐라 쓴다? K4A라고 쓰겠어요. 한 글자 더 쓰겠어요. 그림을 그려놓는 게 아니라 그냥 글자로 K4A라고 써놓겠어요. 그러면 다시는 틀릴 일이 없다? 없다 이거지. 자, 이거 초기본 회로도입니다. 분명히 이거 설문조 사업기사는 이런 회로도를 외우고 있어요. 저런 모양으로 나오고 저런 쏘를 쓴다면 이걸 써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은 이거 회로도 주죠. 수정하라 그러죠? 설문조 사업기사는 이 회로도를 그려야 됩니다. 이제 자기가 직접 그려서 꽂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 회로도를 아마 외우고 있을 거예요. 됐나요?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회로도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거 뭐다? 유압일 때는 포3를 썼을 때에 자 위에다가 쭉 고정시켜 놓는 회로도면 이거 할 수 있고, 공압이면 그냥 뭐다? 양솔이면 이거 쓸 수 있는 회로도. 그냥 보내놓으면 안 나오잖아. 뒤로 안 나오잖아. 그죠? 아까 메모리기는 그렇게 설명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앞으로 보내놓으면 안 나오니까 이 회로 그래도 쓸 수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오히려 기본으로 보는 건 이게 아니라 얘를 떼서 1위 넣고 LS1이 안 눌리면 출발하지 마라고 여기다 걸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는 K1의 B접을 걸어 놓는 거를 가장 기본 회로도로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자, 저는 그렇게 보통 옛날에 그렇게 가르쳤어요. 제일 많이 가르치는 회로도가 이런 겁니다. 이런 회로도를 제가 별명 붙여서 파도타기 회로라고 합니다. 1번 켜지고 1번 꺼지고 2번 켜지면서 1번 꺼지고, 그죠? 맞잖아. 우리 이렇게 올리고 옆에 사람이 들면 난 내리고잖아. 파도타기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 별명을 파도타기 회로라고 부르는 회로입니다. 가장 기본형 회로예요. 이거는 그냥 제가 뭐 PB1 누르면 뭐가 되고 이런 분석할 필요도 없어요. 이 회로도가 제대로 만들어졌느냐, 기본 회로도 분석법으로 그냥 가는 거지. 됐어요? 예,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하시면 이거 저게 기본이다 라는 느낌이 온다고요. 그러면 저기서 야 저기 A접 있었는데 왜 없는 거야? 없어도 되는 거야? 이거 확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A접을 떼도 되는 부분이 뭐냐면 요거 떼도 됩니다. 여기 떼도 됩니다. 어차피 LS1은 한번 LS2는 가서 만나잖아. 다음에 LS4도 떼도 됩니다. 왜? 한번 가서 만나고 끝이잖아. 이미 빠져 있잖아요. 그죠? 빠져 있는 애들한테 저 A접을 안 걸어줘도 돼요. 그죠? 근데 눌려 있는 애들한테 저걸 걸어주는 거야. 왜? 언제든지 전기 들어갈 수 있으니까. 됐나요?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이 회로도의 기본. 그러니까 응용법인 거죠. 그 후에 더 응용을 하려면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됐죠? 자, 이거 아까 전에 제가 이미 한번 꺼내잡았죠. 이건 이렇게 되고 저건 저렇게 되고 다다다다 꽂는 거 봤죠? 그죠? 처음에 설명해 주다가 어느 순간 쫙 가잖아요. 그죠? 왜? 나는 머릿속에 이게 있으니까, 완전히 외우고 있으니까 그렇게 했던 겁니다. 자, 이거를 회로도를 꽂는 거는 굳이 중요하지 않겠죠?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해야 됩니다. 뭐 때문에? 유압제 꽂는 걸 보여드리려면 아주 베이스에서 시작해야 되니까, 그래서 유압제 꽂는 것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네. 자, 이런 보드를 받았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쭉 줌아웃해서 보시면, 자,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자, 얘가 펌프입니다. 얘가 펌프입니다. 여러분의 장비에서는 아래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예, 테이블 아래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얘를 왜 먼저 보여주느냐? 지금 우리 응용 뭐지? 한번 보자. 한번 응용 문제 한번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없네요. 자, 이전에 4번에도 있었는데요. 뭐가 있냐면 얘를 체크 밸브를 사용하여 P포트에서 나간 압력이 돌아오지 않도록 하라 라는 게 있어요. 펌프에서 나간 압력이 돌아오지 않도록 해라 라는 역류방지 회로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아까 봤던 그 펌프 있죠? 그 펌프에서 이 라인을 빼세요. 손으로 빼세요. 그 다음에 여기다 체크를 꽂으세요. 그냥 유지보수 계획에서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빼시고 체크를 그냥 다르세요. 그 다음에 바로 그 위에다가 손으로 들고 있는 이 라인을 그대로 꽂으세요.
끝났습니다. 3번 문제. 이 끝이에요 이게. 이거를 따르게 하려고 그러면 이게 이상해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거를 빼고 체크밸브 꺾고 그 다음에 꽂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끝이에요. 그게 끝이에요. 이거 꽂고 나면은요, 뭔 소리가 나면 망 하고 울리는 소리가 납니다. 자가자가 우는 소리가 납니다. 왜 날까? 안에 체크밸브 안에는 스프링이 들어있어요. 그 스프링이 압력이 밀려져 나오면서 뭐가 된다? 공기에서 들들들 떠는 거예요. 왜? 저기가 꽉 채워져서 나오는 게 아니라 위로 밀어내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공기방울이 튀는, 그 공기방울에 스프링 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오히려 3번을 했다면 저 소리가 안 나면 잘못한 거지. 됐죠? 이걸 반대로 꽂으시면 또 어떻게 된다? 압이 안 올라와요.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제가 왜 이거 말로 하죠? 안 돼요. 프로그램은 그게 되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지금. 아예 펌프 쪽은 어차피 손 안 댔었으니까 프로그램에서 그런 걸 그러니까 고려하지 않았어요, 지금. 그냥 압은 올라온다. 애니메이션만 주면 저기서 그냥 나간다. 이렇게 계산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없습니다. 아시겠죠? 없어서 이렇게 말로 하는 겁니다. 자, 죄송해요. 내가 만든 거 아니잖아. 내가 만들었으면 내가 또 고치지. 아시겠죠? 자, 이거 분명히 제가 그 어디다가 저기 말해놨습니다. 이 프로그램 만든 회사한테 말해놨습니다. 예, 얘들 곧 고칠 거예요. 왜? 내가 이거 제일 먼저 쓴 사람이야. 이 프로그램을 내가 여러 군데서 다 쓰게 만들어준 사람이야. 예. 지금 폴리텍에서 여러 군데서 이거 받아다가 애들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처럼 장비가 많지 않은 데서 이거 가지고 먼저 컴퓨터실에서 해보게 해요. 우린 장비가 많잖아. 굳이 이걸 왜 꽂아?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그러면 이거를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뭐야? 우리도 하고 싶어요 그러잖아. 그죠? 예. 이거는 뭔지 알아요? 귀찮다 이거죠. 손에 기름 묻고 하는 게 싫다 이거죠. 근데 저거 해가지고는 자격증 못 따요. 그냥 마음이 급하신 분들, 내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장비가 없어서 좀 연습은 해봐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나 이걸로 연습을 하시는 거지. 내 눈앞에 장비 있는 사람 장비를 더 건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래야지 합격을 하지. 이 장비의 특성을 좀이라도 더 알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혜택을 줬는데도 그냥 우리는 손에 기름 묻히기 싫어요. 컴퓨터로 하고 싶어요. 이러고 있는 거지. 그럼 이걸로 그러면은 이제 그런 얘기 자꾸 하면 어떻게 시킨 줄 알아요? 당장 옷을 불러가 다 깔라 그럴 거예요. 컴퓨터실 다 깔으라 그럴 거야. 지금부터 하나라도 못하면 나 안 알려줘. 답 안 알려줄 테니까 안 하면 못하면 오늘 안에 이거 채점 못 받으면 다 실격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은 하나라도 빠지면 뭐야? 그때 점수 까는 거야 계속. 그렇게 하는 거야. 잘하겠다면 저거 깔아주면. 그렇지 않아요? 네. 그냥 이렇게 가르쳐주는 시간이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이게 환경을 만들어 줬는데도 자기들은 자기들 몸 편한 걸 찾는 거야. 그게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면 이렇게 힘을 내서 강의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아니면은 지금 답이 싸고 하니까 여기 이게 이 주말까지 시간을 내서 여기 오셨으니까 자 이렇게 목이 쉬었는데도 막 죽어라도 강의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학장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시던데 좀 힘을 아끼라고 그러시던데 몰라요. 마음이 가는 걸 어떻게 해. 그렇지 않아? 자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됐죠? 자 앉아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뭘 꽂으라고 그랬죠? 압력 밀리프를 꽂으라고 그랬죠. 그죠? 압력 밀리프 여기에서 제일 먼저 꽂아서 요 위치에다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캐치캔 있는 옆에다가 이거 현장용인데 이거 탱크라고 해요. 탱크 유압 탱크에다가 여기다 흘러서 다시 펌프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모르겠죠, 그죠? 자 보시겠습니다. 어디로? P로 들어가서 여기 압력계 출발 P로 들어가서 T를 꽂아서 탱크에 연결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죠. P는 펌프 측, T는 탱크 측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이거 하나만으로 지금 쉬워진다니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원래는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식으로 하는데 우리는 제가 수직 배치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일단 실린더부터 갖다 달겠습니다. 실린더 달고 자 실린더를 수직으로 배치하시려면요 자 달고 난 다음에 얘를 아래쪽에 3칸 정도만 남기고 이렇게 갖다가 아래로 내려주셔야 합니다. 왜냐면 스트로크가 상당히 길어요. 이만큼 올라옵니다. 잘못하면 위에 때려요. 그래서 많이 내려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맨 밑에 붙이시지 말고요. 한 3칸 정도 이렇게 떨어지도록, 아래쪽에 3칸 정도 떨어지도록 이렇게 장치를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거 손으로 못 뺍니다. 절대로 못 뺍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자, 여러분 저는 이게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렇게 해서 장비를 이렇게 배치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뒤로 밀어 넣어서 이렇게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달아놓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이씨. 다시 내려와. 자, 제가 왜 이렇게 하느냐, 좀 빠지면 안 될까? 자, 이렇게 달았습니다. 자, 왜 이렇게 하냐면, 여러분 이 위치에 있는 건요, 여러분은 옆으로 살짝 빼놓으시면 돼요. 오른쪽으로 살짝 빼놓으시면 돼요. 아니면 수평 배치하시면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수직 배치하시면 뭐가 될 수 있어요? 여기서 내가 손으로 더 밀 수 있죠, 이쪽으로. 그러면 이 실린더는요, 이거는요 힘이 엄청 세요. 공합 실린더는 그 정도로 깨지 못해요. 완전히 갖다가 이 가운데 여기 갖다 대주지 않으면 빡 깨지지 않아요. 근데 얘는 뭐가 있든지 밀어내버려요. 힘이 엄청 셉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얘는 살짝 이쪽으로 뒤로 좀 빼놓으시라는 거죠. 그럼 올라오면 그때 밀어서 맞추시면 되죠. 됐죠? 네,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여러분가 장비를 안 뽀개 먹을 수 있다고. 나는 방향성을 잘 고려해서 놨는데 얘가 이렇게 가 있어서 뽀개졌다라고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리미트 스위치를 더 추가로 배치해서 교체해 드린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방향성이 잘못돼서 그러니까 뽀개졌을 때는 가지고 가셔서 해도 어차피 또 뽀개진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방향성 잘 맞추시고 실수해서 깨먹은 것만 교체해드린다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됐어요? 네. 다음. 자, 오른쪽에도 실린더를 또 달아야 됩니다. 실린더를 또 하나 달아서 좀 확대를 하고요. 달고 여기에 이렇게 갖다가 이 정도 내려주고 쫙 벌려서 이렇게 갖다 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지 센서를 안쪽에 얘를 먼저 달고 이렇게, 그 다음에 실린더 대가리를, 저는 이게 왜 안 되냐면 저는 안 돼요. 이동이 안 돼요. 선을 다 꽂아버리고 난 다음에 이동이 안 돼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다음에 좌측을 이렇게 해서 갖다가 여기다가 돌려주고요. 아, 지금 되게 해놨대요. 근데 에러가 나더라고요. 페이탈 에러. 퍽 꺼져요. 열심히 하는데 저장도 못해요. 확 날아가요. 그래서 안 해요. 아시죠? 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저는 그런 거 정말 싫어요. 아. 자, 됐죠? 다음 뭐 해야 될까요? 자, 여기서 실린더 달았고 릴리프 달았어요. 리미트 스위치도 다 달았어요. 뭐만 있는데? 양솔 편솔만 다 달면 되죠, 그죠? 자, 골라서 방향 제어 밸브에 올 블락 타입을 골라서 요와 같이 잘 갖다가 배치를 하면 됩니다. 어디? 그냥 대충 이런 위치에다가, 그죠? 이런 위치에다가 갖다가, 얘는 왼쪽 거. 그 다음에 포2의 편솔을 꺼내서 여기에다 갖다가 이렇게 해서 갖다가 달면 됩니다. 자, 여기 빈 공간이 많죠, 그죠? 왜 이렇게 허당을 만들어 놓느냐? 여기가 나중에 수정되면 수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수정에 뭐 달 때 뭐 공간이 있는 게 좋으니까. 여기 압력계도 나글고요. 뭐 그다음에 뭐지? 그러니까 3웨이 가마 밸브도 달고 파일럿 체크도 달고 막 이런저런 일 많이 해요. 그냥 공간이 있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냥. 됐나요? 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일단 유압잭을 연결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지금은 잘 돼 있죠, 그죠? 자, 여기 보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작은 글자로 PTAB가 적혀 있고요. 여기 글자도 PTAB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 구형 장비는요, 구형 장비는 어떻게 되냐면 P가 여기 있어요. T가 여기 있어요. A가 아마 여기 있거나 여기 있을 거예요.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B가 여기 있겠죠, 그죠? A가 여기 있으면 B가 여기, A가 여기 있으면 B가 여기, A가 여기 있으면 B가 여기,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그죠? 그게 다 닫혀 있어요. 그러면 그 글자를 보고 내가 펌프 측인지, 탱크 측인지, 이게 좌측인지, 우측인지를 구분해서 쓰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를 잘 골라내야 됩니다. 분명히 그런 장비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산업안에는 구형 장비도 있습니다. 신형 장비도 있고요. 아시겠죠? 왜냐? 너무 비싸요. 구형이라고 해서 안 망가졌는데 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당 50만 원이에요. 학교가 뭐 그 정도 돈이 없나? 없어요.
죄송하지만 돈 없어요. 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학교라서 예, 제가 다 고쳤습니다. 조금 별 큰 문제가 없으면 다 고쳤습니다. 그죠? 그래서 없습니다. 돈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자, 일단은 P포트를 연결해서 여기다 연결해 주시고 P포트 여기 연결하시고 지금은 압력이 없어요. P포트부터 연결해도 돼요. 압력이 올라온 게 없으니까. 근데 대충 원래는 T포트부터 연결하는 게 더 작업하기 편합니다. 안에 있는 압력, 꽉 걸려있는 압력을 얘가 은근히 빼주거든. 됐죠? 그럼 T포트를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도 얘는 힘이 안 빠져요. 왜? 올 블랙이라며. 다 막혀있다며. 그래서 한쪽 A포트를 뒷꼭지로 꽂아주고 난 다음에 한번 B포트는 압력을 빼줄 필요가 있을 수도 있어요. 됐죠? 그런 거 하실 때는 압력 빼기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오늘 예의 용법을 알려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얘로 확 찌르세요. 얘로.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요걸로 찌르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압력이 꽉 차서 안 빠집니다 라고 얘기하면 감독관님이 빼줄 겁니다. 알아서 빼줍니다. 예. 왜냐면 그거 잘못하면 찢어져요. 그 포트가 망가져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대로 드라이버로 콱콱 찌르는 거 놔두지 않습니다. 그게 망가지면 그 포트 하나에 돈 얼마인지 아시죠? 여러분 지금 전쟁 나서요. 철로 만든 모든 부품이 비싸요. 그거 하나만 5만원이에요. 별거 아니라 생각하는 이 포트,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 갈아주는데 5만원이에요. 5만원이요? 와. 그래, 저 블락이 50만원이라니까? 이 블락 하나 사는데 50만원 든다니까, 지금? 저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감독관님이, 많이 해보신 감독관님이 빼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시겠죠?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안 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감독관님이 안 빼준다라고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자, 지금 이 T포트가 여기 걸려있죠? 지금 여기 T포트에 꽂아놓은 잭을 빼세요. 그 다음 B포트에 꽂으세요. 압이 빠져요. 여기는 빵이잖아, 압력이. 쭉 밀어나간다고, 그냥. 그러니까 힘을 좀 줘서 몸무게로 살짝 누르시면 이 B포트에 있던 압력이 이 T포트를 타고 쫙 나가버린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빼서 T포트에 옮겨주고 다음에 내가 B포트에 꽂고 싶은 애를 꽂으면 되고. 그죠? 꽂으려고 봤더니 이 젠장 이 실린더에도 압력이 찼네? 그러면 T포트 다시 뽑아서 여기도 꽉 찌르면 되잖아. 그럼 압력이 나가잖아. 그런 다음에 다시 T포트를 옮겨주고 난 다음에 이 두 개를 연결해주면 압력 없는 애를 두 개 꽂는 건데 뭐가 힘드냐고. 이제 이해됐어요? 올블락 타입을 쓰면 항상 끙끙대고 있어. 뭐부터 해라? T포트부터 연결을 해라. 그 다음에 뭘 해라? T포트에 꽂아놓고 압력이 싹 빠져나오면 다행인 거고, 그게 안되면 A포트를 막아버린 다음에 A포트에는 압력이, 그러니까 AB가 어느 정도 압력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냥 들어간다고요. A포트까지는 들어갈 거예요. 항상 안 되니까 B포트일 거야. B포트에 압력을 꽂기 위해서 뭐 한다? 실린더 앞대가리에 압을 빼주고, 그 다음에 뭐야? B포트에다가 T포트, 그러니까 T포트에다가 저기 탱크에 걸어놓은 애를 여기를 한번 찌르시면 뭐 한다? 굳이 드라이버로 확 찌르거나 압력 빼기 기계로 콱콱콱 찌르거나 안 해도 나온다고. 압이 나온다고. 됐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B포트에 꽂아놓지 말고 그대로 빼가지고 T포트에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B와 실린더 앞대가리를 연결해주시면 된다고. 됐죠? 이걸 그냥 이거 간단한 이론이에요. 압이 0인 곳을 찾아내라는 거지. 그죠? 아무리 기구로 잘 찔러도 충분히 찌르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얘는 뭐야? 지금 유압잭 순놈이죠. 그 다음에 지금 얘가 내가 지금 그거 갖다 꽂으라고 하는 거 누구예요? 유압잭 암놈이잖아. 서로 만나게 해주면 되지. 그게 가장 좋은 방법, 압력이 나오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죠? 네,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 B포트와 여기 A포트를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알겠죠? 올블락 타입 할 때 항상 고생을 해요. 힘으로 우악스럽게, 여러분 아시겠다시피 얘는 압력이 있는 유체입니다. 공압은 그나마 이게 뭐야, 우리 이게 어려운 말로 하면 뉴턴 유체라고 할 때, 뉴턴의 그러니까 유체역학 배울 때 뭐라고 했어요? 얘는 압축성 유체는 누구? 공기고요. 공기는 내가 누르면 눌려요. 힘을 꽉 주면 팍팍 치면 지가 알아서 들어간다고. 공간을 좁히고 들어간다고. 그런데 유체는요,
비압축성 유체예요. 내가 준 힘만큼 제가 튕겨내요, 나를. 리바운드가 있다고. 오히려 콱콱 치면 칠수록 뭐 한다? 충격 때문에 더 큰 힘으로 밀려 나와요. 내 몸이 밀려 나오지 압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콱콱 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천천히 밀어 넣는 겁니다, 원래는. 됐죠? 근데 그 힘을 쓰지 말라는 거죠, 저는. 뭐래라? 압력 0인 데랑 연결해줘라. 그럼 힘 하나도 안 든다. 제 말 이해되시죠? 그죠? 예. 팍팍 치다가 보면 내 몸이 튕겨 다칩니다. 다치면 실격. 위험 시설에서 자기가 몸을 조심하지 못하고 다치면 실격이에요. 다쳐도 실격이에요. 실격이에요. 피를 철철 흘리는 사람을 어떻게 시험장에 놔둬요? 아 맞습니다. 우리가 에이즈 검사하고 여기 들어와요?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그 혈압,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그 사람이 얼마나 혈압이 떨어서 쓰러질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피가 나거나 아니면 안에 멍이 들었다라고 하면 무조건 내보냅니다. 뇌출혈 가능성이 있잖아. 원래 그게 정석이라니까요. 아시겠죠? 다치시면 안 됩니다. 미끄러져도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슬래퍼 입고 오지 말라 그러고 반바지 입고 오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더울 때 반팔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뭐가 긁혀서 피나는 일은 없게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요거 그대로 가서 보시면 다시 한번 왼쪽 포트는 뒷꼭지로 오른쪽 포트는 앞대가리로 이렇게 제가 아까 공합했던 말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A 포트는 뒤로 B 포트는 앞으로가 아니라 그냥 왼쪽은 뒤로 오른쪽은 앞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안 통하는 거는 구형 다를 수도 있다고요. 네, 다를 수도 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유압에서는 잘 말 안 하고 A 포트는 뒤쪽으로 B 포트는 앞쪽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유압에서는. 됐죠? A 포트는 뒤쪽으로 B 포트는 앞쪽으로. 이건 뭐야? 전진되지 않은 상태일 때. 전진 상태일 때는 AB 포트를 서로 꼬아주면 초창기 상태가 앞으로 나가게 있습니다. 자, 다음. 자, 이거는 압력을 켰을 때 앞으로 나가는 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얘는 편솔. 제대로만 꼬였다면 당연히 뒤로 들어오는 애고요. 얘는 뭐예요? 양솔. 얘는 양솔. 그죠? 그런데 얘는 가운데가 올블락이라고요. 안 나간다고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고요. 왜? 이거는 양쪽에 스프링이 달려 있어요. 그래야 가운데를 찾으니까. 가운데가 기본 세팅이라고요. 안 나간다고 그냥. 됐죠? 그러니까 얘는 따로 뭐 오른쪽 세팅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유압 중에서 오른쪽 세팅을 해줘야 되는 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걔가 뭐냐? 얘의 오른쪽 귀가 달리네. 포2의 양솔. 포3의 양솔을 할 필요가 없어요. 포2의 양솔은 뭘 해줘야 된다? 초기 세팅을 해줘야 된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포2의 양솔은 초기화 세팅을 해줘야 된다. 어디에서도 유압에서도. 그죠? 여기는 5-2의 양솔이었죠. 그죠? 공합은 5-2의 양솔이고요. 유압은 포2의 양솔을 전부 다 초기화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어차피 이건 다 5-2예요. 공합은 다 5-2의 편솔, 5-2의 양솔 각각 2개씩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됐죠?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전 이걸 진짜 싫어하는데 저는 다 뽑아버리고 싶은데 그러고 있는 날짜가 너무 아깝죠. 그래서 자, 여기 타이머 블럭하고 카운터 블럭만 빼놨습니다. 지금 전기 안 주도록 빼놨고요. 여기서부터 이까지 전기는 그냥 주고요. 여기도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왜? 이머전시는 지금 내가 문제로 안 나면 안 쓰겠다는 거죠. 됐죠?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자, 다음에 마이너스 라인에 1, 2, 3, 4 1, 2, 3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자, 만들어 보면 이거 하나 더 뺄까? 하나 더 빼. 2개 더 빼야지.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썼어요. 그러면 여기 하나, 둘, 셋 썼어요. 다음에 여기 하나 썼어요. 그럼 뭐야? 4개 K4까지 썼고 Y1, Y2, Y3 다 썼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됐죠? 네. 다음 드디어 시작하겠습니다. PB1의 A저 꼬리가 나가서 어디로? 안 외웠어? 여기잖아. 여기 바로 여기잖아. 이거 기본형이라 했죠. 그죠? K2의 B저 꼬리가 나가서 릴레이 코일로 그 다음에 K1의 릴레이를 살렸으니까
K1이 꺼지지 않도록 자기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K1의 A접 꼬리가 나가서 바로 PB1으로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자 A가 전진했어요. 그럼 처음 만난 애가 누구? 얘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게 24V 컴으로 LS2 가고 N5로 나가서 이번엔 뭐야? K2가 켜져야만 전기 받아라 라고 하고 A접을 걸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꼬리가 나가서 이번에는 K2의 B접이 생겼죠, 그죠? 이번엔 K3의 B접. 그 다음에 이 3의 B접이 꽂히라고. 여기서 K2의 릴레이 코일로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K2의 릴레이 코일 켰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24V에 K2의 A접을 걸어서 얘의 자기 유지를 어디다 걸어준다? 마지막에 했던 A접에 걸어주는 겁니다. 지금 이건 B접이고 이 방금 했던 A접에다 여기다 걸어주는 거예요. 자, 맞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다음 얘가 올라오고 난 다음에 뭐가 된다? B가 전진하죠, 그죠? 그럼 그때 만나는 누구? LS4. 자, 그러니까 LS4를 여기서 전기봐서 컴으로 들어오고 N5로 나가서 그 다음에 자, 지금은 K3 켜기 위한 거니까 K2가 안 켜져 있으면 켜지지 마. 그리고 꼬리가 나가서 이번엔 뭐야? K3를 킬 때 K4가 켜지면 K3 꺼져라 라고 하면서 K4B를 걸어주고 그 다음에 K3 코일을 켜는 거고요. K3 이제 켰으니까 K3에 A접 만들어서 방금 내셨던 이 K2의 A에다가 꼬리를 또 걸어주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돌아온단 말이에요. 누구로? LS 누구? 3로 돌아오지. 왜 1이야? LS3로 돌아오잖아. 이렇게. 자, 그러면 뭐야? 24V LS3의 컴으로, 그죠? 그 다음에 N5로 나가서 이번에는 자, 얘도 마찬가지로 뭐야? K3가 켜져 있을 때만 K4를 켜라라고 해요. 그죠? K3를 켜져 있을 때만 K4를 켜는데 이번에는 원래는 내가 뭐 했어요? K1의 B접을 맨 마지막 거는 K1의 B접을 쓰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문제는 좀 달라져서 LS1이었어요. 그죠? LS1 꼬리로 내려가서 컴으로 들어가고 얘는 B접이어야 되니까 NC 밑에 있는 NC를 써서 어디로? 릴레이 코일 4번을 켜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에 여기서 4번 켰으니까 여기서 꼬리가 24V K의 K4의 A접 그 꼬리가 다시 K3의 A접 꼬리를 물고 있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기본형이 된 겁니다. 자, 뭘로? 제어용 시나리오의 기본형을 만든 겁니다. 이 다음에 뭐래라? 자, 실제로도 제가 지금 이미 다 했어요. 보지도 않고 다 했다고요. 그죠? 이걸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처럼 열심히 많이 하시면 이거 됩니다. 안 돼. 저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저 이거 너무 많이 해서 그래요. 됐죠? 자, 다음에 24V K1에 A접을 걸어서 이거는 당연합니다. Y1으로 가야 돼요. 자, Y1으로 이렇게 가야 돼요. 그 다음에는 24V K2에 A접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Y3로 가야 돼요. B가 전진해야 되죠. 그 다음에는 동작을 차례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끊어질 겁니다. 이제 그러면 그때 뭐예요? 끊어지는 건 K3가 할 일이고, 그죠? K4가 살아서 뭘 한다? 후퇴를 시킨다. 누구를? A 실린더를.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서 K4의 A접을 여기다 만들고 꼬리가 나가서 여기 있는 여기다가 걸어주면 다 된 거죠. 자, 오히려 아까 전에 제가 실수했죠. 하나씩 보면서 차근차근 갔을 때 제가 머릿속에 외우고 있는 거 한번 돌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펌프 켜고 40을 정확하게 맞춰야 돼서 맞추고 자, 전기 켜주고 누르면 이번에는 제대로 움직이겠죠? 됐죠? 아싸. 아까 전에 분명히 제가 보고 따라했는데 틀렸다니까요? 마음이 급해서. 근데 이번엔 뭐야? 마음이 급할 이유가 없죠. 내가 다 외우고 있는 회로니까. 그렇지? 모든 거를 다 외우고 있는 회로는 내가 이거 틀릴 리가 없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됐나요? 이게 기본이었습니다. 바로 응용 가겠습니다. 됐죠? 응용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이때는 문제 분석할 때는 전기 끄고 유압 끄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A와 B의 전진 속도를 조절하여 유량 조절 밸브를 자, 보세요. 미터인입니다. 전진 속도 미터인입니다. 됐죠? 자, A와 B 실린더 전부 다의 미터인 방법을 해주래요. 자, 미터인이
미터 인하고 미터 아웃이 뭔지 아시죠? 모르는 사람 손 빨리. 다 안 돼요. 진짜 다 아는 거 맞아요? 예. 모르면 빨리 손 들어야지 그러니까. 자, 미터라는 거는 뭐에 줄이냐 말이면 미터링이라는 거예요. 이게 미터링이 뭐예요? 유량 조절법을 미터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양을 조절하면 미터링 들어가는 양을 조절해서 미터링 인 컨트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야? 그걸 줄여 쓰는 걸 좋아하죠. 그죠? 미터 인이 된 거야. 그럼 들어가는 양을 조절해야 한단 말이야. 그럼 뭐야? 들어오지 마 하고 막아야 되겠지. 너 들어오지 마 하고 막아야 되겠지. 자, 이런 걸 하는 애가 누구야? 막아내는 그러니까 유압에서 그걸 막아내는 딱 하나밖에 없어. 체크 밸브야. 유량 조절 밸브가 아니고 너 오지 마 하고 딱 막아줄 수 있는 애는 체크 밸브밖에 없어. 근데 체크 밸브 모양이 그려져 있는 애가 저 서랍 안에 총 3종류가 들어있어요. 자, 1번 완벽한 체크 밸브. 자기 체크 밸브만 되는 거. 다음 2번 단방향 유량 조절 밸브. 3번 카운터 밸런스 밸브. 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뭘 쓰느냐? 자, 뭐라고? 미터링 할 때는 무조건 유량을 조절해야 돼요. 아까 유량 조절하는 방법이 미터링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뭘 쓴다? 단방향 유량 조절 밸브를 씁니다. 됐어요? 단방향 유량 조절 밸브를 써야 된 이유가 이거예요. 됐죠? 압력을 조절하다 그러면은 뭘 써야 돼? 카운터 밸런스를 써야 되겠지. 그죠? 들어가는 압력을 조절하라 했으면 카운터 밸런스를 써야 되겠지만 이거는 뭘 한다? 당연히 뭘 써야 된다? 단방향 유량 조절 밸브를 써야 한다. 아니면 다른 말로 일방향 유량 조절 밸브를 써야 한다. 됐죠? 자, 보시겠습니다. 자, 실제로 전진할 때는요, 압이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이쪽으로 들어가고 안에 있던 압력은 이쪽으로 나와서 탱크 쪽으로 나와서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면 얘 일단 이 라인을 뽑아야 되겠죠. 아니, 저처럼 이렇게 사라지게 다 뽑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 꼬리만 뽑으라고 이렇게 한쪽만 딱 뽑으라고요. 그 다음에 뭐라? 여기다가 유량 조절 밸브인 단방향 유량 조절 밸브를 갖다 달고요. 자, 이렇게 걸릴 겁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모양 보이시죠? 네. 됐죠? 아니, 모른다는 사람이 알아야지. 이거 보여? 네. 아니, 뒤에. 됐어. 이런 모양으로 갖다 꽂으라고요. 알겠지?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손에 들고 있던 파이프를, 그러니까 태우 튜브를 그대로 다시 연결해주면 미터링 인이 된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50%만 유량을 주라 그러면요, 여러분 50% 유량이라는 게 뭐냐면, 아니 노라고. 자, 유량 조절 밸브들 종류는요, 여기 보시면 띠가 있어요. 안에 다 열어놓고 보시면 제일 윗부분이 빨간색 또는 자주색으로 보이는 띠가 있어요. 그럼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정도의 칸이 있습니다. 그럼 몇 칸? 3칸만 줄여버리십니다. 3칸만 잠궈버리셔서 다 보였다. 이제 노란색, 초록색, 까만색 정도 된 띠밖에 안 보여요. 이 정도가 50%입니다. 속도를 정확하게 맞춰야 될까요? 몰라요. 감독관님도 이 장비, 모든 장비의 속도를 다 몰라요. 다 똑같으냐?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다 들어와 보라는 거지. 아시겠죠? 네.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완벽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기는 띠를 반 정도만 잠가놓고 꽂으시면 50% 조절하시는 겁니다. 시간 많이 쓰실 필요가 없죠? 됐죠? 뭐 어제 세네 바퀴만 잠그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띠를 줄여 들어가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여기도 해야 되겠죠? 빼먹으면 안 돼요. 여기 이쪽도 빼고, 그 다음에 단방향 유량 조절 밸브를 달고 여기다가 달아요. 아이씨, 꽃가루가 들어오더라. 왜 이렇게 코가 간지럽나? 자, 다음 3번 문제 해결했습니다. 너무 쉽죠? 그죠? 자, 미터 아웃은 어떻게 해요? 이게 미터 인은 되는데 미터 아웃은 어떻게 해? 자, 미터 아웃은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전진속도 미터 아웃이라면 내가 뭐라 했어요? 이 안에 있는 압력이 나온다 그랬죠? 그게 나올 때 아웃이잖아. 나올 때 오지마 하고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상황을 만들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얘를 여기 박으면 안 돼. 반대로 이 라인을 따라가서 쭉 가서 어디? B포트를 막아놔야 돼. B포트를 방금 썼던 그 밸브를 막아놔야 된다고. 이게 바로 미터 아웃이에요. 자, 어떻게? 완전 반대로.
전진할 때는 앞쪽 포트를 따라가서 어디? 방향제 밸브를 막아야 되는 게 미터링 아웃이라. 됐어요? 그럼 후진할 때는 반대로 이쪽이지, 그지? 이쪽으로 돌아온 애가 A 포트로 들어올 거 아니야, 그지? 실린더에 돌아온 애가 이쪽으로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럼 뭐야? 실린더 A 포트의 어디? 방향제 밸브 A 포트에 갖다 막아버려야지 미터링 아웃. 뭐해? 후진 속도 미터 아웃이 되는 거지. 됐어요? 후진 속도 미터 아웃이 되는 거예요. 후진 미터 인은 이쪽으로 들어갈 때 오지마 좀. 나 후진하기 싫어. 막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죠? 미터, 후진 미터 인은, 그죠? 그러니까 반대로 이렇게 막아주는 거죠. 자, 안 되시면 제가 지금 얘기할 것들을 표로 만들어서 외우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런데 자, 이거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죠, 지금. 미터 인은 어디? 실린더에 꽂고. 미터 아웃은 어디 꽂으라? 방향제 밸브에 꽂고. 아주 극단적인 방법으로 방향제 밸브를, 그러니까 유량제 밸브를 막아요. 완전히 꽉 잠궈. 그러면 체크 밸브가 돼버리죠. 그렇지 않아요? 체크 밸브가 돼버리잖아, 그죠? 그런 게, 그러니까 유로가 없다고 흐를 수 있는 유로가 없잖아요, 그죠? 완벽한 체크 밸브 돼버리면 뭐야? 자, 후진 미터 인이라고 했는데 후진이 안 되게 돼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꽉 막았을 때? 그 압이 안 들어오게 만들면 되잖아, 그죠? 그랬을 때 완전히 알게 되는 거지. 그러면 뭐야? 외우지 말고 인은 실린더에 아웃은 어디? 방향제 밸브에 해놓고 난 다음에 후진이 안 되네. 그럼 이게 후진 미터 아웃 맞네. 찾아보러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 정도 시간도 없진 않아요. 그죠? 표로 만들어서 완전히 외우면 좋겠는데 아니면 이해해서 저처럼 그냥 매번 답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면 뭐라? 인은 실린더, 아웃은 방향제 밸브 외워놓고 꽉 잠궈놓고 달아놓은 다음에 다시 풀면 되잖아. 세 칸만 보이게 막 풀어버리면 되잖아. 이해됐어요? 네. 이렇게 하시는 것도 방법이란 얘기예요. 그럼 안 되면 다시 뽑아가지고 다시 옮겨주는데 몇 초 걸린다고 이게. 바로 A, B 포트 둘 중 하나밖에 답이 없는데 50% 답인데 답은 두 개 중에 하나인데 앞대가리냐 뒷대가리냐 실린더에서도 앞대가리냐 뒷대가리냐 답은 하나인데 이게 뭐가 어렵냐고. 됐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리고 공합 쪽에서 만약에 미터인 미터 아웃이 나오면 무조건 미터 아웃입니다. 다 이렇게 오지마, 실린더 나오는 거 오지마라고 받으면 돼요. 다 받을 때 이렇게 받으면 돼요. 이렇게 받으면 안 돼요. 이렇게 받으면 안 돼요. 집 지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오지마 하고 딱 벽을 막아주세요. 아시겠죠? 네. 실린더 나오는 쪽을 오지마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다음 실린더 A가 전진 리미트 수치를 저격하고 압력 스위치 및 압력 게이지를 설정하여 전진 완료 압력 스위치 설정 압력 더레스 B가 후진으로 회로를 변경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마찬가지로 보시면 알겠지만 뭐라고? 전진 완료 후 전진 압력을 보라는 거예요. 실린더의 전진 압력을 보라는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진 측에 공급된 압력을 보면 돼요. 그죠? 전진 측에 공급된 압력을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여기서 이 리미트 스위치는 그대로 일단 두고요. 가만히 두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압력계를 일단 꺼냅니다. 압력계 하나를 꺼내서 여기다 갖다 갑니다. 자, 전진 측에 압력 주는 애가 누구? 얘 아니에요? A 포트? B 실린더 전진 측에 압력 주는 애가 얘 아니냐고, 얘. 그죠? 얘 뽑아요, 일단.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를 한번 거치면 되죠. 압력이 얼마인지 확인해야지. 전진 압력이 얼마 주고 있는지 확인해야지. 다음에 얘를 그대로 다시 원래대로 넣어주면 되겠죠. 압력 디스트리뷰터니까 압력 확인하고 다시 넣어주면 되죠, 그대로.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어떻게 한다? 압력계를 다시 하나 달겠습니다. 압력계 어디 부속기계 있나? 압력 스위치를 다시 하나 여기다가 달아줍니다. 자, 이렇게. 다음에 여기 있는 압력을 얘가 확인하면 돼. 압력 스위치가. 됐죠? 그 다음에 얘가 어떤 역할을 하래요? 이거의 동작을 대신하라며. 그러면 얘를 뽑아. 얘도 뽑아. 그대로 옮겨주면 되잖아, 일로. 여기는 컴으로. 그죠? 여기는 NO로. 그대로 옮겨주면 돼요. 그대로 이식하면 돼. 누가? LS4가 가지고 있던 라인을 NO 위치에 있는 건 NO 그대로 옮겨주고, 컴에 있던 건 컴 그대로 옮겨주고. 왜 안 돼?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다가 아까 어디 있었지 이게? 모르겠는데? 좀 봐야지 뭐.
나는 사라져서 힘들어요. K2의 A제곱 대가리로 가네요. K2의 A제곱 대가리가 빠진데 여기 있네. 여기로 가면 되네.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실제로. 자 그럼 여기 남아 돌죠. 빼도 되죠 이거 빼서 없애도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압력은 30바로 설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2번 여기 2번까지 했습니다. 자 봐봐요. 자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 되겠죠. 자 압력 키고 잠깐만 저장할게요. 제가 다른 일로 저장해서 자 제가 맨날 그냥 저장할 때 그냥 쉽게 1번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옛날 거 덮어쓰기 해버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기 키고 그 다음에 PB1을 눌러요. 올라가죠. 올라가서 딸꺽하죠 여기서. 압력이 확 올라갔다 내려오죠 그죠.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겁니다. 자 이 제대로 했는지 어떻게 알아? 자 이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뭐냐. 이 압력대를 보세요. 이 압력 40바 넘었죠 그죠. 40바죠 지금 그죠. 정확한 40바입니다 그죠. 얘를 내려요. 다시 껐다가 압력 켜주면 얘 지금 몇 바? 20바밖에 안 돼요. 25바밖에 안 돼요. 그 상태에서 내려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되지. 30바 설정했다며. 자 이렇게 해서 딱 올라가서 이렇게 안 내려오죠. 자 그때 근데 여기 압력을 보세요. 25바보다 좀 더 올라가 있습니다. 그지 않아요? 네. 그럼 여기서 조금씩 올립니다. 야, 안 따라와. 따라와야 되는데 얘가 안 따라오네요. 얘가 지금 바로 따라와야 되는데 지금 따라오질 않아요. 안 따라와요. 이게 여러분 실전에서는 따라옵니다. 저거 돌리면 저쪽이 따라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때 30이 넘으면 덜컥 떨어집니다. 이해됐어요? 네,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24바만 걸어놓고 다시 저장, 다음에 다시 리로드 한 다음에 전기 켜고 유압 켰을 때 얘가 지금 30바 정확하게 지금 찍을 거거든요. 지금 이쯤에 찍고 있습니다. 30바 찍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덩을 올라갔을 때 다음에 얘가 올라가면 덜컥하고 떨어져 내려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얘를 잡아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 압력을 잡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쉬운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이 압력계 어떻게 하면 된다? 잠그세요. 압력 높이세요. 얘 설정값을 높여. 그 다음에 여기 압력을 지금처럼 30바로 걸어놔요.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돼요? 천천히 돌려서 떨어질 때까지 천천히 돌리시면 30바 설정이 되는 거죠. 왜? 얘는 압력이 없어요. 얘는 맨날 보여주는 압력이 없어. 옆에 뭐 눈금이 돼 있어서 30바 위치 딱 없어요. 그래서 풀어가면서 딱 하고 전기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얘 압력 들어가는 곳이나 나가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우리는 이런 장비를 씁니다. 저거와 달라요. 이런 장비를 씁니다. 아시겠죠? 지금 돌리고 있는 손 핸들을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얘를 풀어주면 지금 말했던 것처럼 어떻게 돼? 잠궈놓고 풀어주면 뭐 한다? 30바를 맞출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 꽉 잠그지 마세요. 꽉 잠그면 70바까지 올라가요. 한 반쯤 풀으세요. 이게 반쯤 풀어놓고 안 떨어질 때까지 찾으면 되겠죠. 30바쯤 했는데 안 떨어지는 위치를 살짝만 찾아놓고 천천히 돌려줘야 돼요. 얘가 피에조 타입, 그러니까 이게 디지털 타입이면 딱딱딱딱 누르면 딱 걸리지만 얘는 뭐예요? 나사 타입은 항상 피에조, 그러니까 일렉트릭 효과를 가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조절이 안 돼요. 어느 정도의 사이는 인정해 주니까 그거를 천천히, 그래도 천천히 돌리면서 딱 떨어질 때 손 떼야 돼요. 그리고 손 대지 말아야 돼요. 됐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조절을 해가는 겁니다. 자, 이걸 다 했을 땐, 다 하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된다? 다시 얘 압력은 회복을 시켜줘야 되겠죠. 40바로 회복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렇게. 안 따라와, 이씨. 따라왔어? 따라왔어, 이번에는. 이번엔 따라왔어요. 예.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요거 됐어요. 자, 시간이 오버돼서 마지막 걸로 해야 되는데 빨리 하고 끝내겠습니다. 예.
1시간 만에 한다 했는데 1시간 오버 됐어요 벌써. 죄송합니다. 네. 자, 다음 맨 마지막 문제. 자, 아까와 같습니다. 연속 스위치와 비상경기 스위치 램프를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회로를 동작하도록 하시오. 한 번 하면 기본 연속 동작 되고요. 연속 동작 중 비상경기 스위치를 온하면 모든 시스템 후진하여 램프가 적용되고요. 비상경기 스위치를 온하면 램프는 소음되고 시스템은 초기화됩니다. 초기화하고 이걸 하면 똑같습니다. 아까랑 같죠? 그죠? 자, 이번에는 양손을 둘 다 쓰지도 않았어요. 뭐만 해주면 될까요? 뭐만 해주면 될까? 혹시라도 A 실린더가 나가 있을 때는 돌아오게만 만들어주면 돼요. 그죠? 그럼 뭐 한다? 여기만 걸어주면 돼. 여기만 전기를 걸어주면 돼. 그런데도 램프를 켜야 되죠. 그럼 어떻게 된다? 독립으로 쪼개야 되는 거예요. 아까와 같이. 램프가 2번 켜질 때마다 계속 덜컥덜컥 켜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독립으로 쪼개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한다? 자, 유지형 스위치 가능하다고 해서 유지형 스위치가 바로 이거거든요. 이거 쓰지 마시고 비상경제라는 말이 있으면 비상경제 쓰세요. 자, 다음에 어떻게 해라? 여기에서 일단 뽑으라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로 내려가라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가라 그랬죠. 그죠? 그럼 누르면 전기 끊긴 애가 이미 만들어졌어요. 다음에 여기서 A점을 걸어라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디로 가라? 릴레이 코일 하나 쓰라 그랬어요. 여기 릴레이 코일 맨 마지막에 있는 릴레이 코일 이렇게 걸라 그랬어요. 그죠? 자, 다음에 여기서 자, 여기도 지금 전기 모자라니까 넘겨주고요. 여기 마이너스 걸고 여기에 전극에 라이트에 마이너스 걸고. 다음에 지금 봐봐요. 열심히 내가 점프를 쭉 해놨는데 의미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죠. 지금 24V 땡겨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선들 여기다 쓰지 마시고 여기에다 걸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선도 마찬가지로 이거 여기 쓰지 마시고 그냥 이런 데 걸어주시고. 됐죠? 맞나? 맞죠. 그 다음에 여기를 점프를 빼고 그냥 24V에서 여기까지 선을 하나 걸고. 그죠? 여기까지 지금 선을 하나 또 걸었어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A접 걸고 다시 여기로 돌아가서 어디로? 얘가 어디 가야 되겠어요? 네, 라이트를 키든가 아니면 뭐 초기화 하는데 얘만 걸어주든가. 됐죠? 얘는 얘만 걸면 돼요. 아무것도 안 걸어도 돼요. 왜? 저기는 오른쪽 여기 Y1은 어차피 켜지면 안 되고 쭉 나가버릴 거니까. 그 다음에 누구는 저기 있는 여기 Y3는 어차피 편소리라서 전기만 끊으면 지가 알아 내려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것만 해주면 돼요. 다음에 어떻게? 여기에 있는 얘를 A점을 걸어서 다시 여기에 24V를 걸어주면, 여기 A점을 하나 걸어주면 그러면 바로 불이 켜진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거 해놓으면 뭐 했죠? 저장했죠? 그 다음에 전기 켜고 비상전기 걸어요. 자, 여기 불 들어오고 여기 불 들어오는 거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 초기화 하는 거 상황은 맞네. 그죠? 풀어주면 다른 거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다른 데 다시 불 들어오는 거 없잖아. 상관없어요. 다음에 유압 켜고 다음에 PB1부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누르면 올라가고 떨컥 떨어지고 내려오고 이렇게 됐죠. 그죠? 자, 다음. 자, 그냥 A 전진을 완료하고 B가 뭐라든지 간에 비상전기 딱 걸어보겠습니다. 제가. 됐죠? 자, 전진. A 전진 완료. B 전진 덜컥. 됐나요? 네. 이거 원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이겁니다. 그리고 풀었을 때, 얘 전기를 풀었을 때, 다시 뭐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암만 기다려봐도 다른 일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고 안 되면 다시 뭐, 여기서 전진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전진하면 되잖아. 그죠? 네, 요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됐죠? 네. 근데 우리 뭐 하나 안 했어요. 연속, 그죠? 근데 그거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시. 네, 여기다가 PB2에, 이거 전기선 끄래요, 제발. 전기 끄고 하세요. 펌프도 끌게요. PB2에 A접. 굳이 밑으로 쓰지 않고 옆으로 써도 되겠죠? 자, 여기다 꼬리가 나가서 뭐래라? 그냥 새로운 릴레이 하나 켜라. 이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라인 주고, 아까 이걸 만들어야지 24V 라인, 그죠? 여기서 24V 똑같이 써서 꼬리가 바로 PB2를 꼬리를 잡고, 그 다음에 이 꼬리가 나가서 A접을 하나 만들고,
그다음 이 꼬리가 다시 PB1의 꼬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아이고 여기 이미 더블잭이야. 이미 더블잭이야. 이렇게 돼 있어서 이미 더블잭이야.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시냐면 원래 응용에서는 트리플 잭을 해도 감점은 없습니다. 동작만 된다면. 근데 이렇게 했을 때 트리플 잭처럼 길어지면 조금 전기 전달이 밑에까지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원래 빨간색 뒤는 완전히 믿는 거 아닙니다. 한 방에 다 들어간다고 믿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꼬리나 여기 들어와서 이 꼬리를 잡아놔. 같은 선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K1의 꼬리를 잡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첫 번째 K1의 꼬리를 잡아서 그냥 들어가면 트리플 잭 없이 그냥 전선을 연결할 수 있다는 거지. 그쵸? 맞아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K2의 비접에 대가리 위를 갖다 걸든가. 그렇게 하시면 절대로 트리플 잭을 안 해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만 본다? 여기 꼬리만 본다. 같은 평행선을 만들고 싶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K1의 첫 번째 꼬리, 여기는 분명히 비어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선은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는데 여기는 지금 더블잭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돼 있을 겁니다. 거기를 꽂아준 겁니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꽂아준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저장하고 펌프 키고 전기 키고 자, 연속 누르면 빠르진 않아요. 절대로. 왜? 천진 속도를 늦춰놨잖아. 빠르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테스트할 때 어떻게 해요? 다 열어놓고 테스트 하시고 채점 받을 때는 반쯤 잠그고 테스트, 그러니까 검사 받으시고 그러면 돼요. 됐나요? 이거 잠깐 열었다 잠깐 잠갔다 하는데 뭐 시간이 걸리냐고. 근데 이거 나가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 엄청 길어요. 지금 연속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지? PB2를 안 돼요. 아, 나 PB1 눌렀나? 네. PB2 안 돼요.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올라왔는데 이거 켜졌는데 안 움직이고 있어 지금. K1이 켜졌는데 그래,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리로드. 아 진짜 멍청이. 자, 유압 키고 전기 키고 PB2 누르겠습니다. PB2. 자, 올라가. 제발 올라가. 됐죠? 내려왔죠? 다시 올라가고. 문제 있죠? 문제 있죠? 자, 이거 내가 뭐 안 해봤어요? 이상해. 아니, 자 보세요. 자, 지금 잘 보세요. 뭘 안 해봤냐면 PB1을 꾹 누르는 일을 안 해봤어요. 아, PB1 꾹 눌러볼게요. 자, 3번이 켜졌을 때 1번이 같이 켜지는 거 보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자, 꾹 누르고 있을게요. 자, 다시 껐다가 다시 켜볼게요. 1번 누르고, 아니 안되네. 리로드. 다시 1번 누르고 다시 리로드. 자, 유압 켜고 전기 켜고. 잘 보세요. 자, 여기 불 순을 보세요. 지금 어떻게 안 됐어? 1번, 2번, 3번, 4번 가고 다시 돌아왔을 때 뭘 하면 LS1을 다시 검지하면 꺼지죠. 포도. 자, 보세요. 여기서 PB1 이렇게 1 올라와서 2 3 켜질 때 4, 2번, 1번 같이 켜지죠. 3 켜질 때 1번이 같이 켜지죠. 그죠? 이걸 막으면 돼요. 그냥 1번을 막으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보세요. 여기 K2의 B접, K2의 B접 맞죠? 그죠? K2의 첫 번째 B접을 다시 뺍니다. 자, 여기 보세요. 전기를 끄고 K2의 첫 번째 B접이 얘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거. 이렇게. 그죠? 얘 빼세요. 얘를 빼라니까? 자, 그러고 이 꼬리가 나가서 K3의 B를 하나 거세요. 3가 켜질 때 왜 원이 켜지냐고. 그걸 막자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3의 B접을 꼬리를 나가서 다시 K1을 켜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다시 전기 켜고 한 번만 단속을 하면 문제가 안 생길 거예요. 그게 뭔 상관이 있냐고. 이미 다 꺼졌는데.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PB1을 꾹 눌러보겠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생기네. 뭐가 문제죠? 저장 미루. 저장 누르고 리로드 하라고? 알았어, 해볼게. 지금도 문제가 있는 거 맞는데. 자, 다시. 자,
그냥 연속 누를게요. 아, 안 내렸네. 문제 있죠? 자, 지금 상황에서 뭐가 문제가 돼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2번과 4번이 물고 있어요. 같이 켜지면 안 돼요. 같이 켜지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얘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여기에서 전기 끄고 다음에 아예 비상등지 누를까? 비상등지 눌러도 안 되네. 얘 왜 이래? 전원 꺼. 아, 전원을 껐구나. 미안해. 됐어. 끄고 자, 다음에 다시 뭘한다? K2로 들어가는 라인이 여기 있죠, 그죠? 그죠? 이 라인 다시 뽑으세요. 그리고 얘를 다시 어디로? K4B로 하나 거세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여기다가 이렇게 걸어주면 됩니다. 됐나요? 지금 제가 뭔 짓을 했죠? 같이 켜진 애들이 있으면 얘가 동작할 땐 제가 동작하지 않도록 걸어준 거예요, 그냥. 됐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켜주고 다음에 유압 켜져 있는 상태로 연속 동작 걸어보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그리고 1번이 또 걸리네요. 1번이 또 걸려. 그죠? 1번이 또 걸려요. 1번, 4번이 또 걸려요. 그죠? 그러면 또 하나 더 하면 됩니다. 해결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뭐 한다? 마이너스 라인 또 하나 걸어주고요. 4번이 켜질 때 라고 만들면 됩니다. 자, 지금 1번에 들어오는 라인 이거죠. 그죠? 빼요. 꼬리를 걸고 K4B도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 넣어주면 돼요. 됐죠? 자, 이번엔 저장. 다음에 뭐 한다? 다시 연속. 아니지. 한번 끄고 비상경제 하고 다시 풀고 그 다음에 2번 누르고 덜컥 떨컥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고. 지금 이게 원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제 없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결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야매 같죠? 이게 방법이에요. 안 되면 그렇게 안 되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그 상황에서 뭐가 켜져 있는지 보라고. 같이 켜져 있으면 안 되는데 왜 켜져 있냐고. 그죠? 1번은 켜져 있으면 안 돼. 4번이 왜 켜졌는데 1번이 왜 켜져? 그럼 1번을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됐죠?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만든 거냐. 다시 해볼게요. 자, 비상경제 하면 난리 났네 또. 지금 이거는 좀 문제가 좀 다른 데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다시 저장하고 자, 전기 유압 끄고 끄고 리로드 한 다음에 키고 하면 연속하다가 비상경제하면 돌아오는 게 맞아요. 이거는 프로그램상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다가 K2의 비적, K3의 비적, K4의 비적 다 걸어준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K3의 비적과 K4의 비적을 걸어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연속을 하기 위해서는 그게 맞다라는 게 보이는 거죠. 됐나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책에는 이거 이런 데 하나도 없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수정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더 쉬워요. 그 회로도를 이해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하는 것보다 현상을 보고 안 돼? 그럼 걸어. 또 안 돼? 또 걸어.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됐나요? 제가 그래서 PLC 라다 그릴 때 이렇게 많이 합니다. 맞아요. PLC 레더 그릴 때도 이렇게 합니다. 분명히 안 되잖아. 왜? 서로 영향을 끼치잖아. 그러면 여기 비적 걸어. 안 돼? 또 끊어. 비적 또 끊어. 서로 영향을 안 끼치게 만들어주면 되잖아. 자, 이게 바로 근데 인터롭이에요. 얘가 동작할 땐 제가 동작하지 않도록 거는 이게 인터롭이에요. 됐나요? 이거 원래 있는 겁니다. 원래 있는 이론이에요. 근데 왜 안 된다 그러죠? 왜 안 되긴 왜 안 돼? 되는 거지. 됐나요? 이거 하려면 회로에 대한 수준이 안 높아요. 그러니까 저 보세요. 제가 뭐 했어요? 여기서 딱 움직이는 거 보다가 두 개가 딱 걸렸어. 이 상황이 뭐였어? A가 나가는 상황이 있어? 4번 켜진 상황이 있어. 4번이 켜진 상황에 1번이 켜진. 왜 켜져? 켜지면 안 되지. 그러니까 1번에 비적을 걸어버려. 이렇게 내가 분석하는 겁니다. 4번이 켜져 있을 때 1번이 켜져 있지 않도록 해 라고 하는 말을 지금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보다 더 쉽게 하는 방법? 저는 잘 몰라요. 왜냐면
그러려면 쉬운 방법이 있어요. 저는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한테 그게 쉽냐고 이해를 시켜드려야 된단 말이야. 그거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지.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이걸 이해시킬 수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죠? 그냥 방금 봤잖아. 3가 켜지면 뭐가 됐죠? 원래 2번이 들어와야 되는데 다시 나가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3와 1번이 같이 켜진 상황을 봤잖아. 내려와야 되는데 다시 딱 올라가는 상황을 봤잖아, 그지? 그러니까 야 이거 1번이 켜져서 이 문제가 생기는 거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그냥 이 1번에다가 3의 비점을 걸어. 그 다음 뭐야? 2번, 4번이 딱 같이 또 켜지니까 또 나가네? 이상한 일이 또 나가네? 아니면 내려와서 안 올라가네? 그런 일이 났으면 또 어떻게 해라? 그러면 2번에다가 자 어떻게 됐다? 3번, 4번이 같이 켜지는 게 안 돼. 4번 걸어버려. 이런 식으로 늘려간 겁니다. 됐어요? 자, 이게 그래서 제가 연속을 제일 마지막에 한 거예요. 저처럼 하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이걸 동영상으로 찍어놓고 올려놓은 사람도 없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맞잖아요. 네, 그게 더 쉽잖아요. 근데 이게 더 쉬워요, 훨씬. 이해됐어요? 예, 이해는 됐어요. 네, 이해됐어. 이게 근데 진짜 웃기지만 이게 진짜 쉬워요. 이거보다 더 빨리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걸 지금 당장 가서 회로를 외우지 마시고 이 5번은 그냥 연속은 안 되더라. 뭔가 서로서로 영향을 끼치는 게 있더라. 이걸 제가 설명해 드리려면 얘가 왜 지금 전기가 들어가고 이게 걸어놓으면 왜 전기가 들어가고 뭐 때문에 그렇고 이런 거 설명을 다 해야 돼요. 그럼 그걸 피해서 원래는 설계를 다시 하는 겁니다. 얘를 뭘로 바꾸고 얘를 뭘로 바꾸고 이렇게 해서 회로를 다 새로 짜는 겁니다, 원래는. 근데 그럴 시간이 어딨냐. 그냥 저처럼 이렇게 하시면 저점 하나 늘려서 해결하고 저점 하나 늘려서 해결하고 끝이에요. 되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 말대로만 되면 되잖아. 그죠? 제가 지금 그걸 해드린 거예요. 됐나요? 네. 5번이 제일 재밌는 건데 원래 오늘 여기서 와서 들어야 되는 분들은 실습만 하러 이따 오실 거예요. 5번은 원래 들어야 되거든요. 5번이 제일 어려워요. 이번에 바뀐 문제에서 5번이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소울을 바꾸는 것보다 이게 더 어려워요. 지금 오늘 와서 처음 들으신 분들은 정말 운 좋게 잘 들으신 거예요, 그냥.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설명 생각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유지보수 할 때는 릴레이가 늘어나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접점 아무렇게나 늘려도 된다.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